자, 오늘부터는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거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요. 이제 조금 새로운 내용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인공지능, 이제 딥러닝이라고 했을 때 이 오른쪽에 있는 이런 그 모양을 이제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제 딥러닝 뉴럴 네트워크 써놨는데 왼쪽에 보면 심플 뉴럴 네트워크라고 이렇게 써져 있죠. 예, 보면은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인풋 들어오는 값들이고요. 여기 오른쪽 끝에 있는 파란색이 아웃풋 출력입니다. 입력과 출력이 있는 거고, 이 가운데 뭐가 많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얘네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지 못하는 거죠. 알지 못하는 채로 얘네들을 두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들이 있기는 있는데 정확하게 얘네들이 어떤 일을 하고 그 작용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히든 레이어라고 이렇게 불러요. 히든 레이어. 어쨌거나 얘네들이 있고 있어야만 뭔가 이 안에서 어떤 학습이라고 부릴 수 있는 것들이 일어나서 여기 들어가는 입력값에 따라서 결과, 출력값이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자, 간단하게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는 게 이게 어떤 건지를 잘 알 수가 없을 거예요. 잘 알 수가 없을 건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나 해드릴게요. 아주 작은 그림 하나를 우리가 이제 학습을 시킨다, 혹은 아주 작은 그림 하나를 가지고 얘가 숫자가 1인지 2인지를 갖다가 판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해보죠. 자, 그러면 작은 그림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작은 그림인데 이 안에 1이 써져 있거나 혹은 2가 써져 있거나 이제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이나 2가 써져 있는 작은 그림, 아주 작게 해서 가로가 100개의 점, 세로가 100개의 점이 되어 있는 100 곱하기 100짜리 작은 이미지 파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작은 이미지 파일 안에 들어있는 값들은 몇 개가 될까요? 자, 가로가 100개, 세로가 100개. 그러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점들은 100 곱하기 100이니까 10,000개의 점이 되죠. 자, 100 곱하기 100. 그래서 각 줄마다 100개씩의 점들이 있는 줄들이 100개가 있으니까 이 작은 이미지는 100 곱하기 100 해서 10,000개의 값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10,000개의 점을 가지고 있고, 각각의 점들은 어떤 값을 갖게 되겠죠. 얘가 빨간색이 짙을 수도 있고, 혹은 파란색이 짙을 수도 있고, 혹은 초록색이 짙을 수도 있고, 하얀색일 수도 있고, 검정색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각각의 점들마다 또 굉장히 많은 값들이 가지게 될 거예요. 자, 그때 여기 인풋 레이어라고 되는 이것이 지금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5개만 있는데, 실제로 가로가 100, 세로가 100이라는 이 사진을 하나를 이 안에 집어넣는다 그러면은 그때 나올 수 있는 그 입력값은 가로, 세로 100짜리 이미지에서 점의 값이니까 총 10,000개가 됩니다. 이 입력값이 이 빨간색 점들이 10,000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노란색은 그거보다 더 많아지겠죠. 얘가 정확하게 몇 개냐, 그거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혹은 알 수 없다기보다는 그거는 그냥 적당히 정해주면 돼요. 적당히 이거를, 이 노란색 히든 레이어를 몇 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다만 실험식으로 어떤 경험에 따라서 이 정도 하면은 괜찮은 값이 나온다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논문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히든 레이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몇이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 자체가 히든 레이어, 숨겨져 있는 레이어가 되는 겁니다. 아웃풋 레이어는 지금 여기는 4개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가로, 세로, 100이라는 이 그림을 가지고 10,000개의 입력값을 집어넣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얘가 1인지 2인지 그것만 알고 싶은 거죠. 그러면 여기 4개가 필요 없고 2개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1일 때, 두 번째 것은 2일 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게 딥 러닝 뉴럴 네트워크. 보통 우리가 최근 들어서 이제 AI, 그 인공지능계에서 가장 많이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가장 많이 관심을 끌고 있는 바로 이 딥러닝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딥러닝 뉴럴 네트워크는 그 이전에 심플 뉴럴 네트워크, 보통 우리가 신경망이라고 하는 이것으로부터 이제 발전이 된 거죠. 신경망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발전이 됐는데, 신경망 같은 경우는 가운데 이 히든 레이어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밖에 없었는데 하나만 가지고는 뭔가 여러 가지 그 제약 조건들이 많았던 거예요. 제대로 처리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심플 뉴럴 네트워크, 보통 신경망을 가지고는 어떤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다가 이게 딥러닝 뉴럴 네트워크, 히든 레이어가 여러 층으로 되어 있는 이 딥러닝을 도입을 하게 되면서부터 상당히 결과값이 많이 좋아지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딥러닝을 배우기 전에 심플 뉴럴 네트워크와 얘를 만들고 있는 이제 여기 뭐 두 개의 입력값과 그 하나의 출력값, 이렇게 가장 간단한 형태의 모양에 대해서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 저 모양을 보통 퍼셉트론이라고 부릅니다. 이 퍼셉트론은요, 여기 뭐 몇 가지 써놨는데요, 1957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실제로 퍼셉트론이 나온 거는 1957년도, 굉장히 오래됐죠. 굉장히 오래된 개념입니다. 신경망은 이 퍼셉트론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퍼셉트론은 이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의 입력값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입력값들에다가 필요로 하는 어떤, 보통 우리가 가중치라고 하는데, 이 가중치 값들을 곱해주고 그 값들을 다 더해줘서 나오는 결과값이, 이 결과값이 정해진 값을 넘느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최종적인 출력값이 0 또는 1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퍼셉트론인데요. 이 퍼셉트론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신경 구조를 닮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망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부르는 거죠. 사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신경망, 신경 자체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겨 있는데, 여기를 아마 축색돌기라고 부를 거예요. 여기에 어떤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뭐 이를테면은 어떤 신호든지 상관없어요. 이게 뭐 여러분들 손을 간단하게 이렇게 눌렀을 때 뭔가가 이제 눌려지는 그 느낌, 그 기분을 알게 되죠. 또 이게 뭐 압박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통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종류의 신호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것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이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개의 말단부에 어떤 전기적 신호가 주어지게 됩니다. 전기적 신호가 주어지게 되면 이 전기적 신호가 합해져서 최종적으로 이 다음번에 넘어가는 쪽으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자, 입력 신호가 있고요. 입력 신호가들이 다 더해진 다음에, 입력 신호는 실제적으로 우리 몸 안에서는 아주 작은 전기 신호가 됩니다. 아주 작은 전기 신호로 변화가 되고요. 변환된 이 전기 신호들이 쭉 타고 흘러가서 이 다음번 시냅스 쪽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이 다음번 시냅스 쪽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 여기에 연결돼서 이를테면 여기에 0.1, 0.1, 0.1, 그래서 0.3이라는 값이 만들어졌다. 이 0.3이 이 다음번 시냅스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쭉 더해진 값이 어떤 이 안에서 허용치라고 해야 할까요? 어떤 정해져 있는 한계치를 넘어서게 되면은 이 다음번으로 그냥 1이라는 신호가 가고요. 이게 넘어가지 않게 되면 이 다음번으로는 아무런 신호가 가지 않게 됩니다. 이게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그 신경계의 특징이에요. 이와 똑같은 것을 이 퍼셉트론도 지금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와 똑같은 모양으로 퍼셉트론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더 뒤쪽으로 보도록 하죠. 이 퍼셉트론이 이제 인간의 신경 구조를 이제 본따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했는데, 57년도부터 시작됐으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만큼 인공지능을 연구한 그 시간이 오래됐다는 얘기예요. 오래됐고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공지능에 관련된 그 많은 부분들이 아직은 체계화되지는 못했습니다. 체계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계속해서 새로운 이론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과거에 있었던 것들은 구체적으로 실생활 속에서 사용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한 것들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대신에 이제 다른 부분들로 이제 다른 그 학문적 연구들은 이제 굉장히 좀 구체화되어서 이제 대학에서 하나의 과목으로 제대로 정식으로 가르쳐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많은 이론들이 있고 굉장히 많은 시도들이 있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확하게 딱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해져 있는 아주 구체적인 누구나 다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답을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자, 그래도 이 퍼셉트론은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니까 우리가 조금 봐두도록 하죠. 자, 퍼셉트론. 그래서 x1부터 뭐 여러 개의 입력값들이 쭉 들어오게 되면은 각각에다가 가중치 값들을 곱해서 이것들을 다 더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x0는 실제로는 들어온 입력값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뭐 노이즈 혹은 편향치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데요. 역시 얘도 곱해서 더해주고 그래서 나온 값을 가지고 최종적인 결과값을 만들어내는 이런 식으로 이제 퍼셉트론 우리가 만들게 됩니다. 자, 이 퍼셉트론 57년의 과학자 프랭크 로센블랏이 이제 만들었고요. 그래서 신경망 보통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말해지는 것들은 이 퍼셉트론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퍼셉트론은 이진값을 갚는 다중의 입력, 이진값, 각각의 입력값 여기 x1, x2, 이 밑에 x3, x4에서 쭉 여러 개가 있겠죠. 뭐 아까 100 곱하기 100짜리 그림 같은 경우는 x1, x2, x3에서 x만까지 총 10,000개의 그런 입력값이 나오겠죠. 그 입력값들을 0 또는 1이 되는 그 값으로 만들어서 하나의 이진수 값으로 출력하는 이 y 역시도 0 또는 1이라는 이 출력값을 갖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x1에다가 w1이라는 가중치를 곱해서 x1 곱하기 w1 그 다음에 x2 곱하기 w2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값이 나오게 되고 이 정해진 이 결과값이 정해진 값보다 크면은 정해져 있는 어떤 값 한계치를 넘어서게 되면은 1로 출력을 해주고요. 그 값보다 적으면은 0으로 출력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해놓는 거죠. 약속을 해두는 겁니다. 그래서 y는 결과값 y는 0 또는 1이 되는데 0이 된다는 얘기는 w1 곱하기 x1 그리고 w2 곱하기 x2를 더한 값이 어떤 한계치 세타보다 한계치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0 그거를 넘어섰을 때는 1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주는 것이 이제 퍼셉트론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그런 내용이죠. 자, 이걸 가지고 단순한 논리 배로를 만들어 볼 건데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